거둔 놈이 없기 때문에. 예. 지난 시간에 권리분석 체계 앞부분에서 포괄적 유증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그거와 관련된 등기 확인해 드립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 등기를 보시면서 이런 등기 권리 관계가 어떤 효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보시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자료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04-30 토지 등기가 있습니다. 그 등기를 보시면 갑구에 순위번호 1번 96년 8월 28일에 오기생 씨가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98년 3월 12일에 경정이 됩니다. 단독 소유가 아니라 재산 상속이라고 하면서, 여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 상속이나 호주 상속 이런 등기들은 1990년 말까지만 되던 거예요. 91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호주 상속제도가 승계제도로 잠깐 바뀌었다가 또 재산 상속이었다가 일반 상속으로 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호주제가 폐지가 되죠. 그래서 재산 상속, 호주 상속 이런 등기 원인에 이런 게 보이는 때는 91년 1월 1일 전, 그러니까 90년 말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기생 씨 단독 소유였던 물건이 공유자로 15분의 8이 오기생 씨, 15분의 6은 한원욱 씨, 장남입니다. 한복례 씨 15분의 1, 이렇게 해서 세 분이서 재산 상속을 했다가 순위번호 3번에 보시면 한원욱 집은 전부 이전해서 강제 경매를 당한 지분을 어머니가 취득을 하십니다. 오기생 씨가, 여기에는 강제 경매 사건이 안 나오지만 회수의 등기에 보시면 9번부터 15번 사이에 안 보이지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등기 회수된 이후에는 유효한 것만 넘어오는 거예요. 유효한 거 넘어올 당시에 기존의 사건은 말소가 됐고, 그 강제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하시려면 회수의 등기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전에 여러 번 확인해 드렸으니까 요령은 잘 아실 테고요. 그러면 오기생 씨 지분이 실질적으로 15분의 14지요. 2번에 15분의 8이 먼저 있었고, 아들 지분 15분의 6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15분의 14가 오기생 씨 지분이고 15분의 1이 따님 지분인 상태로 있다가 오기생 씨가 사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6년 9월 12일에 사망을 했다는 거죠. 상속등기잖아요. 민법 187조 소위 법정 물권 변동입니다. 근데 7번 등기 목적란을 보시면 1번 오기생 지분 전부, 그럼 15분의 8이 있었어요. 1번에 3번 한원욱 씨 지분을 경매로 받아서 15분의 6 취득을 했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지분 합하면 15분의 14인데 그걸 네 분이서 상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번에 공유 지분을 먼저 가지고 있던 15분의 1을 가지고 있던 한복례 씨가 있었어요. 네. 근데 리자를 예자로 바꿨는데 일단 같은 분이고,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한복례, 한복자, 한원욱, 한복기 이렇게 3.5씩 가져가서 14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복례 씨는 15분의 4.5가 되겠죠. 2번에 1이 먼저 있었으니까 총 지분은. 근데 이 뒤에
7번 항원욱 지분 가압류를 합니다. 한복내, 한복자, 한복기간.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가압류를 하고 순위번호 10번에 7번 항원욱 지분을 가압류를 해서 농협에서 4천만 원 정도죠.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변호사님이 오시더니 오희생 씨 유언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 재산을 한승훈 씨가 한원욱 씨 아들이거든요. 오희생 씨가 고인이 이 재산 손주 한승훈에게 주라고 합니다. 유언장 딱 공개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등기, 상속 등기는 무효예요. 상속 등기 된 거 취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3자들이 여러 나오는데 갑자기 몇 년 뒤에 유언장 공개해서 유증으로 다른 사람 거랍니다 하면 상속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그걸 근거로 권리관계, 이해관계를 맺었던 분들 다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절대 무효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유증이라고 보면 돼 있잖아요. 이게 특정 유증인지 포괄 유증인지를 봐주셔야 돼요. 특정 유증은 어디 있는 재산 어디 거 줘라라고 하면 특정을 했지요. 근데 포괄 유증은 내 재산 전부를 승훈이 줘라 또는 범위를 측정할 수 없게 내 재산 절반을 승훈이 줘라 라고 했으니까 특정 유증이에요. 이 특정 유증이면 민법 1078조가 적용이 돼서 포괄 유증이면 내 재산 전부를 승훈이 줘라, 내 재산 절반을 승훈이 줘라 라고 했으면 포괄 유증이기 때문에 이 포괄 유증은 1078조에 상속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민법에 상속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민법 187조에 법정 물권 변동, 상속 공영중수 이렇게 열거하잖아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승훈이 거예요. 그럼 유증이라고 두 글자가 일단은 상속 등기는 무효인 건 맞아요. 그런데 포괄 유증일 때는 상속 등기와 유증 등기 사이의 제3자 전부 무효인데 특정 유증이면 대법원 판례가 특정 유증이면 등기하여야 된다. 제3자에게 대항할 때는 등기한 날부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유증받은 거는 인정을 하되 그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관계에서는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등기한 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농협이나 그 전에 가압류가 혹시라도 이게 포괄 유증이라면 무효가 될 테고 그 농협의 가압류를 근거로 14번에 경매 신청했잖아요. 이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을 때 낙찰자가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유증 등기가 포괄 유증이면 취득 못합니다. 상속 등기와 유증 등기 사이에 이게 법정 물권 변동이라 제3자도 대항을 못합니다. 근데 특정 유증이라고 밝혀지면 상속 등기는 무효이나 승훈이 건 맞으나 그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의 관계에서는 한승훈 씨 명의로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니까 등기되기 전에 가압류 그거에 기한 경매니까 특정 유증이라면 유효합니다. 자, 이거 경매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유증, 포괄 유증, 특정 유증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하시면 위험 부담이 50%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판결문 다 입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 유증으로 밝혀졌어요. 소송 진행 중. 그래서 농협의 가압류 유효, 농협의 경매 개시결정 기등기 유효, 낙찰자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일반 매매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단독으로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돈이 많아서
상속포기 다 하고 한 사람 앞으로 상속등기를 했어요. 근데 형제간에는 서로 몰라요. 그런데 대를 건너서 손주한테 줄 때 이럴 때는 아버지도 고모도 몰랐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상속등기 안 하죠. 상속등기 돼 있다고 아파트, 토지 이거 매매해줘 찾아왔습니다. 거래 성사시켰어요.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언집행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이거 포괄유증이라 하고 유증 남의 재산 처분한 거잖아요. 어디서 이런 사건만 찾아왔나 안 보셔서 그래요. 저는 자주 보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 아직도 첫 페이지도 못 넘어간 권리분석 책의 테마 1 진위 확인하셔야 된다고 한 부분에 포괄유증 1078조 관련된 게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인지를 예.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없지만 문제가 되면 중개사님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그럼 나는 내가 그런 것까지 남의 집안 어떻게 같이 탐문을 하겠느냐, 권한도 없지 않느냐. 상속인들조차도 몰랐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은 면하지만 방어를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 책임이 없어도 원고가 일단 나를 피고로 지정을 해 소재기하면 방어 안 하면 자백관주 인정이 되잖아요. 항상 예비적 피고이신 겁니다. 중개사님.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변호사님이 피고가 많을 수 좋잖아요. 담보 성격이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사? 중개사도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이거 위자료 한번 청구해볼 만한데 자꾸 부피래요. 촉가를. 그래야 수임료가 많아집니다. 소송 당사자가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집안이 14페이지 보시면 한승은 앞으로 유증으로 이전 등기가 15분에 14가 다 되니까 고모들은 가만히 안 있죠. 한원욱 씨는 어차피 나는 빚도 많고 내 아들인데 뭐 그것까지 찾아와도 또 경매 당할 건데 유리분 반환 청구를 안 했는데 고모들은 사실은 고모들도 족한데 고모부들이 그랬겠죠. 이거 송출되는 건가요 지금? 전국의 고모부님들이 전의의 고모부님들이 한 명씩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집안 보면 혈육들은 그래도 족한데 그냥 돼요. 근데 들어오신 분들이 넌 바보냐? 이래가면서 부추겨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찾아오던 고모도 안 드시고 집안이 그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008년 7월 20일 경매 진행 당시의 등기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0년 3월 2일에 또 열람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유류분 찾아갔잖아요. 18번 순위번. 그리고 15번에는 경매로 가압류했었으니까 결국은 찾아가고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자, 상속등기 된 거 거래하실 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으면 중개사님이 거기까지 파가실 수는 없고 매수인도 그렇지만 일단은 법적으로는 남의 물건 처분한 거니까 돌려놔야 되고 그걸 구상을 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든 손해배상은 권리행사예요. 그 길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권리행사하라 이거지요. 대부분 민법이 법정 채권이라 해서 민법 734조가 3가 2, 741조가 부당이득, 750조가 불법행위.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이 요건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또는 그 당에도 다른 청구권이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남의 재산 처분한 거 돌려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죠. 중개사 시험권 이게 재산편만 들어가지 신분편은 안 들어가죠. 범위가 친족 상속편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실제 아까 첫 시간 사건에 1953년 10월 1일에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도 연결이 되는 건데, 하물며 인간 간의 가족 간의 관계에 연결되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항상 사도등판에 서 계신다 생각하시고 체크하실 수 있는 건 혹시라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게. 그 집안이 동네에 좀 탐문을 해보시면 복잡한 집안은 소문 사사잖아요. 그런 집안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골치 아픈 혈육들 한둘 있어요. 집안마다 누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파악을 해요. 거기서 서류 위주에서 등기를 단독으로 해가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철실한 사건이 편하십니까? 지금 사건이 편하십니까? 두 번째 자료 보십니다. 이것도 참고로 한 번쯤은 중개사님이시고 중개사님들께서 관여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인데 물건 종류, 경매 대상 물건이 농지지요. 갑. 근데 하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2억 8,351만 4천원짜리가 5차까지 가서 6,800까지 그 9,232%의 낙찰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비고란에 토지 이용 계획서상 광구 등록번호 있죠? 74591 광구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황은 소멸 광구임 지적도상 맹지이고 농지증 필요하고 이게 광산 광업권이 태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지 농지에도 광업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되지. 광업권 물권으로 보잖아요. 법령이. 어업권도 물권이고 민법 185조가 물권은 법정주의라고 표방하면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청설하지 못한다서 민법에서는 8가지를 물권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광업권, 어업권은 해당 법률에서 물권으로 본다 했으니까 185조로 와야지요. 법률에 의해서 인정한 권리, 물권입니다. 소유관계, 이 토지를 낙찰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광업권자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역권 같은 개념으로 혹시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광업권이 크게 보면 채굴권과 탐사권이 있는데 채굴권은 예전에 25년까지 인정하던 거 지금 20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탐사권은 7년입니다. 그래서 광업 원부에 채굴권인지 탐사권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거를 일일이 토지마다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면 일단 토지용계 확인원에 기본적으로 광부라고 등재는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 있듯이 광업 등록 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예, 광업 등록 사업소가 아니라 차량 등록은 사업소인데 여기는 광업 등록 사무소. 거기 들어가셔서 직원, 관련된 직원, 필요하신 직원 입력하시면 거기에 광업 지적이 있는지
아니면 광구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되시지만 그 광업 원부 같은 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 각종 광업 관련 장부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적이 일반 토지 지적은 토지 모양대로 다 다르지요. 근데 광업 지적은 직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든 아니든 사각으로 지적을 정하죠. 그래서 광업 지적마다 다 달라요, 범위가. 3페이지 보시면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고란에 광구로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4페이지 보시면 토지용 계획 확인원 무심코 도면만 보시고 면접 보실 게 아니라 거기 광구라고 광업법 적용되는 광구라고 일단 기재를 해놨지요. 이렇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등록사무소 들어가셔서 이게 어디까지 효력이 있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광업구원인지, 광구도라고 있습니다. 지적도처럼 5페이지 소멸광구라고 했죠. 폐쇄 등기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광구도인데 거기에 상단에 등록번호 있죠. 74591호 아까 숫자로 앞에서 세 군데서 확인하셨죠. 첫 페이지 매각물건 명세서 토지용계 확인, 여기에 등록번호가 74591호이고요. 존속기간 20년이네요. 2005년 4월 20일부터 2025년 4월 19일까지인데 이게 소멸광구다 보니까 개발 행위를 안 했던가 제대로 계획대로, 그럼 건축허가 신청을 해는 허가 받은 대로 하지 않을 때 허가 취소되는 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지적이 당진지적입니다. 각 구역이 달라요. 당진지적, 영동지적, 옥천지적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충북 영동이나 옥천 쪽에 가시면 지적이 달라요. 그 지역에 맞게. 면적 다르고, 단위 구역 좌표를 보시면 위도, 경도가 나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들이. 자, 위도는 적도라고 많이 하죠. 가로선, 지구. 그리고 북이냐, 이렇게. 경도는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0으로 해서 거기 본초 좌우선이라 해서 동쪽으로 가면 동경, 서쪽으로 가면 서경. 그래서 우리가 북이 몇 도, 동경이 몇 도 그러잖아요. 한반도가. 그렇게 좌표를 읽는 거죠.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지적이 사각이잖아요. 정사각은 아닐 수도 있지만 광업지적은 사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광구도 대장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거라는 부분은 뭐예요? 예? 제거라는 부분. 그림에 제거. 아랫부분에 제거.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제거. 그 부분요. 일단 광업지적을 사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일단 광업지적은 여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기억자. 예, 근데 그렇게는 지적을 정할 수 없어요. 광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사각으로 먼저 해놓고 거기에 탐사를 했더니 실제 매장 광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예, 매장 광물 광종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다음 페이지에 광업 원부라고 있죠. 6페이지. 예. 그건 등기소에서 열람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등록번호 074591 삭제됐지만 상단에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당진 송악면이고 광업지적, 당진 3호, 소단위 뭐 단위도 있고요. 광종, 성면, 장석도 많은데요. 화강암 이런 쪽에 존속기간 있었습니다. 등록일이 있었고요. 근데 등기 목적 및 내용 등기처럼 광구 중복이 됩니다. 다른
광업권자도 있다라는 얘기죠.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광종이 다를 때 너는 성령태가고 나는 다른 것태가. 등록 중복권구 석회석이네요. 여기는 75824 이 지역 같은 광업지적에서 여기 74591은 성면, 여기는 석회석, 개발 의무 불이행에 의한 소멸, 그래서 소멸 광고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기간이 2년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직권 등록. 폐쇄 등기와 비슷하게 시키면 되고, 이것도 갑구가 있습니다. 7페이지. 소유권이죠? 등기처럼. 광업권 설정 등록, 이전 등록, 매매로 광업권 자체를 이전해요. 토지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광업권 자체도 경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세권이 경매 나오듯이 소유권,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권리가 나오듯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자체가 경매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대상인 것처럼 이것도 광업권 자체가 간간히 경매 나오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광업권 취득해서 그 기간 동안 채굴 탐사해서 의외로 수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아는 분들은 이것만 찾고 다녀요. 가끔씩 제가 의뢰 받아보면 8페이지 광업 등록 사무소장이죠. 등기소장이 아니라 또 차량 등록 사업소장도 아니고 9페이지 보시면요. 처음 보시는 상황이 있을 텐데 광구 및 광업 출원 상황표 다 달라요. 지적 3호인데 석회석,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활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소멸이 88년에 됐고 그리고 다시 다음 사람이 또 신청을 해서 허가받고 10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께 폐업 소멸 10페이지 아래 바로 지금 광업원부 보셨던 74591호 당진 지적 3호 등록하고 개발 의무 불이행 취소 소멸 이거와 등록원부를 맞춰 보셔야 돼요.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듯이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도 있으니까 온전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려면 그렇게 보셔야 되고 11페이지 보시면 석회석 있고요. 중앙에 공익상 불허가 신청을 했으나 광종이 고령토도 있네요. 11페이지 아래 흔한 것 중에 하나 12페이지에 광종 장석 있고요. 당진 지적 4호지요. 13호, 14호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이게 광업 관련된, 광업동 관련된 기본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다양하거든요. 강사권이냐, 채굴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또 저당권도 설정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가장 기본만 드린 거예요. 조금 더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업등록 사무소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서류들 아무 직원이나 듣고 해당된 직원이 있으면 있는 거 계속 출력을 해서 자료 이만큼 딱 한 번씩이라도 보시면 경험이 풍부해지실 텐데 그럴 시간도 안 되시고 상황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지금 기본만 드립니다. 한번 보셨어요 그래도? 잠깐 쉬셨다가 다음 자료